2024년 3월에 공백이가 읽은 5권의 책 그리고 2권의 스페셜픽 도서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복 여러분, 공백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시나요?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월말 정산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2024년 3월에 공백이가 읽은 5권의 책 그리고 2권의 스페셜픽 도서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책부터 냅다 스페셜픽 도서입니다. 제목 소개해드릴게요. 구하진 작가의 웹툰 미래의 골동품 가게입니다. 출판사 들녘에서 2023년 3월에 출간됐고요. 현재도 계속 연재되고 있는 웹툰입니다. 종이책으로는 이렇게 3권이 나와 있고요. 세트니까 그냥 이렇게 3권을 한 권으로 헤아리면서 소개해보겠습니다. 일단 무거우니까 하나만 들고 할게요. 자, 이 웹툰 진짜 할 말이 많은데요. 제가 이번 달에 평소보다 책을 좀 적게 읽었잖아요. 5권 읽었으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다 이 작품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달에는 틈이 나는 족족 책을 안 읽고 이 웹툰을 읽고 있어가지고요. 이게 워낙 긴 작품이어서 줄거리를 딱 소개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대강의 큰 줄기는 소개를 해봐야겠죠. 이 책의 주인공은 도미래라는 여학생입니다. 외할머니가 조선 팔도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무당이고요. 그 피를 이어받은 손녀인 미래 역시 아주 강력한 신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더욱이 어릴 때부터 할머니로부터 도와 법술에 대한 아주 엄격한 교육을 받아오기도 했고요. 미래와 할머니는 해말섬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 섬은 아주 오래전부터 뿌리 깊은 저주가 내려져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종이책 3권은 시즌 1에 해당되는 분량인데요. 주로 미래의 할머니인 연화와 해말섬에 얽힌 저주와 비밀들을 풀어내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시즌 1의 말미에서 이 저주를 풀기 위해서 미래가 난생 처음 무트로 나가게 되거든요. 이 섬 바깥에서 미래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시즌 2에 담겨 있어요. 시즌 2는 현재 네이버에서 연재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실 수가 있고요. 설명에서 눈치채셨다시피 이 책은 동양풍 오컬트 환타지 만화입니다. 동아시아의 신화나 사상, 예컨대 주역이나 무속신앙 같은 거에 대한 자료조사가 무척이나 방대하고 자세해요. 그래서 이걸 보고 공부하는 재미가 엄청난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보기 전에 걱정했던 건 진짜 딱 하나, 너무 무섭지 않을까 였거든요. 제가 워낙 겉보여가지고. 무섭긴 무서워요. 워낙 작화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변 실생활과 얽혀있는 그런 귀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섭긴 무서운데 이 책이 전해주는 그 특유의 메시지가 이런 두려움을 좀 잠재워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저도 되게 잘 봤어요. 이 책에서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 중 하나는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의 도리, 세상의 이치를 거스르는 자들에게 그만큼의 무서운 일과 벌이 따르고요. 선하게 살아가다 보면 그 업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구한다는 메시지예요. 이 책에 나오는 귀신이나 신령들 역시 이러한 인과관계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요. 굉장히 단순한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메시지가 귀신을, 그리고 이 책을 그냥 무턱대고 무서워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방금 말씀드린 메시지 말고도 이 책에서 주는 인사이트가 정말 많거든요. 인생의 기륭화복에 대한 이야기, 나라의 도와 지도자의 도에 대한 이야기 등등 정말 주옥 같은 메시지가 많이 담긴 웹툰이었습니다. 저는 주로 어떤 콘텐츠들을 책으로 겪어왔잖아요. 활자 중심에. 그런데 이 책을 보면서 양질의 콘텐츠를 웹툰이라는 장르로 즐긴다는 게 얼마나 즐겁고 색다른 재미인지를 새삼스럽게 깨달아가고 있어요. 진짜 이 책은 그냥 보세요, 여러분. 심지어 무료잖아요. 입이 떡 벌어지도록 방대한 자료들과 그것을 현대적인 스토리로 엮어나가는 작가의 능력, 퀄리티 높은 작화와 깊고 진한 대사들까지 진짜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완벽한 웹툰이었습니다. 이번 달 저의 스페셜픽 도서, 구하진 작가의 미래의 골동품 가게였고요.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소녀는 따로 자란다 이고요. 안담 작가의 책이에요. 위즈덤 하우스에서 2023년 12월에 출간된 책이고요. 요게 위픽이라고 해서 위즈덤 하우스에서 나온 단편소설 시리즈거든요. 대체적으로 소설이 무척 짧아요. 책도 굉장히 작고.
이 책은 초등학교 교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4학년 여자 학생인데요.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시절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마냥 어리고 순진한 때인 것 같지만 그 교실 안에서 친구들끼리 얼마나 많은 이야기와 눈치와 따돌림과 연결과 정치가 오갔습니까? 그죠? 또 이성 친구에 대해서는 진짜 질색하는 것 같다가도 이렇게 곁눈질하면서 훔쳐보고 궁금해하고 욕망하고 욕망의 대상이 되고 싶고 이런 모습들 다들 기억나시죠? 소설의 주인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가 굉장히 중성적인 친구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고민도 하고 그것을 이용하기도 하면서 그 시절을 통과해내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소설이 워낙 짧다 보니까 스토리가 중심이 되지는 않아요. 다만 그 시절의 이야기, 그때의 한 장면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고 해부해보는 느낌의 소설입니다. 묘사된 상황 하나하나가 굉장히 친숙한 느낌을 주는 소설이고요. 이런 점을 많은 독자분들께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참 잘 읽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 분량이 책 한 권으로 즐기기에는 못내 아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짧으니까. 여담으로 이 책 안에 보시면 이렇게 작은 종이가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이 종이에 소설 한 편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위픽 시리즈를 궁금해하는 지인이 있다면 이 종이를 슬며시 하나 건네주어도 좋을 것 같아요. 소설 다 읽어볼 수 있으니까. 자, 안담 작가의 짧은 소설 소녀는 따로 자란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책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책입니다. 이번 달 저희 두 번째 스페셜 픽 도서 로기완을 만났다입니다. 조혜진 작가의 장편 소설이고요. 첫 출간은 2011년이었는데 13년 만에 새 옷을 입고 출간됐어요. 출판사는 창비입니다. 최근에 넷플릭스로 영화화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이 책은 오늘은 제가 말을 아낄게요. 왜냐면 너무 좋아서 이 영상 다음에 단독 영상으로 좀 자세히 소개하려고 하거든요. 진짜 최고였어요. 이 책은 이번 달 스페셜 픽을 넘어서 거의 상반기 최고의 스페셜 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감이 듭니다. 사실 이번 달에 읽은 책들이 거의 모두 스페셜 픽에 가까웠는데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그 커트라인이 확 높아져 버린 기분이 들었어요. 아무튼 간단하게라도 좀 소개를 해봐야겠죠. 화자는 방송 작가인 나입니다. 이 친구가 만드는 방송이 어떤 방송이냐면 모금 방송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어려운 분들의 사연을 소개하고 ARS 같은 걸로 기부를 받는 방송 있죠? 그 영상을 만드는 작가예요. 이 일을 하던 중에 나는 본의 아니게 한 소녀의 인생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 얻은 충격과 죄책감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던 중에 나는 한 잡지를 통해서 탈북인 난민 로기완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기완이 뱉은 단 한마디 말이 나의 마음을 엄청나게 흔들어 놔요. 나는 그 길로 퇴사를 하고 로기완의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 벨기에로 출국하게 됩니다. 완벽하게 타인인 로기완의 삶을 쫓으면서 그녀가 얻고자 하는 해답이 무엇인지, 탈북인 난민 로기완의 삶은 어떠했는지 이제 독자가 쫓아가게 되는 거죠. 이 책은 진짜 저한테 무수한 메시지를 준 책입니다. 타인에 대한 진정한 연민이라는 게 가능한지,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사람을 한 사람으로서 사회 안에 규정하는 조건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죄책감과 반성과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말 두루두루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들어준 책이었어요. 저는 이 책 읽고 진짜 조혜진 작가님한테 반해가지고 지금 벌써 다른 책 하나를 꺼내놨거든요. 읽으려고요. 그만큼 정말 멋졌던 책이었습니다. 말을 아낀다고 해놓고 제법 길게 소개했죠. 하고 싶은 많은 말들은 다음 영상을 위해 아껴놓고 여기까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저의 초 스페셜 픽 도서 로기완을 만났다 였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저번 주에 소개해드린 바 있는 책이죠. 타이완의 작가 천스홍의 장편 소설 귀신들의 땅입니다. 미름사에서 2023년 12월에 출간된 책이고요. 제가 단독으로 소개해드린 만큼 무척이나 재미있었고 또 인상 깊었던 책이었습니다. 한때는 개발 붐이 일었으나 지금은 폐허에 가까워진 마을 용징이 배경입니다. 동성 애인인 T를 죽이고 감옥에 있다가 복역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켄홍이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마을에서 함께 살아오던 천씨 가문의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귀문이 열려서 온갖 귀신들이 출몰한다는 중원절을 배경으로 해서요. 타이완 근현대사의 비극을 귀신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아주 특유의 음울한 분위기로 들려주는 소설인데요. 군부 독재와 동성애 탄압, 극심한 남존여비 사상, 마을의 흥망성쇠와 그 흐름에 휩쓸린 사람들 등등 아주 다양한 주제들을 드러내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 가지 주제들을 한 가족의 서사에 담아서 퍼즐처럼 풀어내는 작가의 글솜씨에 정말 많이 감탄했고요. 여기저기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 멋진 책이었습니다. 소설의 더 자세한 내용과 매력 포인트들을 정리해둔 영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위쪽에 링크를 통해서 꼭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이쯤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스홍의 장편소설 귀신들의 땅이었습니다. 네, 이번 달 마지막 책이네요. 서동욱 작가의 책 철학은 날씨를 바꾼다입니다. 올해 1월에 김영사에서 출간된 책이에요. 장르는 철학 교양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생활과 밀접해 있는 다양한 철학적 사유를 나눠보는 책인데요. 그 주제와 내용이 정말 좋아서 이동진 평론가님이 자신의 채널에서 2024년 2월에 최고의 책으로 꼽기도 했었죠. 저도 그것 때문에 이 책을 읽게 됐고요. 사실 저는 이 책의 서문을 읽고 조금 움찔했어요. 그 이동진 평론가는 이 책의 서문이 정말 서정적이어서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뭐랄까요? 꾸밈이 많은 문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컨대 서양 문학식의 되게 거창한 수사들 있죠. 그게 별로 취향이 아닌데 이 책의 서문이 좀 그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왠지 내 취향이 아닐 것 같은데 끝까지 읽을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요. 웬일인걸 중도 포기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본문은 훨씬 더 담백하게 쓰여져 있기도 하고요. 일상에서 철학적인 사유를 뽑아내고 관통하는 작가의 내공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내 삶이 정말 깊고 풍부해지겠다. 하지만 진짜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경지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편의 글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 주제를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요. 특히 인상 깊었던 주제들이 있어요. 기생충과 숙주의 역할을 철학적으로 살펴보는 글도 정말 좋았고요. 인공지능과 판단, 양심에 대한 글들도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의 탄생과 그 나아갈 방향을 짚어주는 쓰레기의 철학에 대한 글들도 재밌었고요. 이 책이 서문부터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법인데요. 우리가 그냥 살면서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흘려보내고 있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이런 시간과 사건들에 이 책은 다양한 시선과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철학 교양서이긴 한데요. 꼭지마다 그 난이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느꼈어요. 어떤 꼭지는 굉장히 재밌고 쉽게 넘어가는 반면 어떤 꼭지는 꽤나 어려운 철학 용어들과 사상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난이도가 좀 높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도 반드시 읽은 보람이 있는 책일 테니까 여러분들 중도 포기하지 마시고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읽는 내내 정말 여러 번 감탄하고 수없이 많은 책 끝을 접었던 책 서동욱 작가님의 철학은 날씨를 바꾼다 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2024년 3월에 공백이가 읽은 책들을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이번 달에 저는 웹툰이다, 드라마다 좀 다른 장르의 콘텐츠에 빠져서 독서량이 좀 많지 않았어요. 좀 민망하기도 한데 그래도 그 새로운 경험들이 무척이나 재밌고 뜻깊었기 때문에 즐거운 3월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공복 여러분들도 멋진 3월 마무리하고 또 찬란한 4월 맞이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지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